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104만 4,963명,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0명 중에 1명이 확진된 셈인데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100만 명이 된 건데 그중에 50만 명이 최근 2달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네, 이 같은 속도라면 이달 안에 하루 13만에서 17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딱 지금 말 그대로 폭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위중증 환자 수가 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70명으로 2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 수칙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연일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루 사이 서울에서는 6,88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의료 대응 체계가 일부 변경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장을 빌려 쓰면서 연매출이 2억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 서울에서 14,7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3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는 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소식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코로나19 검사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병원 갔었어 이제 그 진료 받으려고 이제 했는데 음성 확인서 이제 받아오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오게 됐거든요. 걱정은 좀 많이 되긴 하죠. 네, 많이 걸리고. 바뀐 검사 체계로 선별진료소 검사 공간은 PCR과 신속 항원 두 군데로 나뉘었고 진료소 입구에선 보건소 관계자가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5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은 4만 5천여 명, 이 중 6,8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14.8%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 지역 확진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7일 0시 기준 양천구 신규 확진자는 401명, 은평구는 272명입니다. 아직은 확진자 증가세가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중증화율은 델타에 비해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주 전 39명에서 지난주 24명으로 치명률은 0.2%에서 0.1%로 감소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0.5%로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현재 추세로 확진자가 계속 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에서의 발생이 위중증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백신 접종률은 2차 86.9%, 3차 54.2%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2살에서 17살 소아 청소년의 2차 접종률은 58.5%, 18살에서 49살 3차 접종률은 44.1%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전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6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 의료체계 대응 방안 등을 통해 해열제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증상 경증의 일반 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서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개편하고 의약품 처방과 수령 등을 위한 확진자 동거 가족의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먼저 현재 이 같은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이제 뭐 델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기존에 맞았던 백신이 뭐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아주지만 돌파 감염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제 유행이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우리보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경험했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그 유행이 급속하게 증가하던 시기에 보통 한 2, 3일에 확진자 수가 2배씩 막 늘어났던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최소한 한 3일에서 7일 정도마다 확진자 수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급격하게 유행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PCR 검사 역량에 제한이 있어서 2월 3일부터는 이제 60세 미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지금 2월 5일 이후에 발표된 확진자는 사실 이제 그 이전에 PCR 검사만 했을 때보다는 그 확진자 수 규모가 훨씬 적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발표되는 확진자 수로는 이제 유행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는 이제 병상 가동률, 중증 환자 발생, 또 사망자 수 이런 걸로 이제 유행의 위험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PCR 검사는 이제 유전자 증폭을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는 유전자 증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PCR 검사에서 확인되는 최소 유전자량의 5천에서 10,000배 정도의 유전자가 있어야 이제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에 무증상인 분이 자가 검사 키트로 직접 검사를 했을 때 양성률은 사실 10%를 넘기기가 쉽지 않고요. 증상이 있는 분이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면 한 양성률이 20에서 40%. 증상이 있는 분이 의료진에 의해서 코 깊숙한 곳에서 채취를 해야 이제 양성률이 한 50에서 70% 정도로 높게 나오거든요. 실제 미국에서 시행한 오미크론 연구를 보면 PCR 검사 양성이 나오고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오기까지 한 평균 3일 이상이 걸리는 걸로 돼 있어서 그 감염 후에 이게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초기 감염기에 신속 항원 검사는 확진자를 거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 항원 검사에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확진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하셨거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지내시다 한 3일쯤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하면 진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온 경우라도 4분의 1은 위양성, 즉 확진자가 아닌데 확진자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PCR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제 의료 시스템 부활을 좀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비가 돼서 지금은 과거 델타 변이 때보다 이제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2배 이상 확충됐고, 중증 환자 진료 시스템이 이전보다 좀 잘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리에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 관리를 이제 방역 당국에서 했다면 지금은 뭐 지금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네 병의원에서 이런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재택치료 관리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그런데 이런 시스템 정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직힘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직힘자금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이 서울에 있고 2020년 또는 지난해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인데요. 다만 유흥시설, 특수형태 고용,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3월 6일까지며 서울 직힘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은평 지역 소상공인은 은평구청 5층에 마련되어 있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매출액과 임차 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지원 금액은 총 2,700만 원으로 한 개 사업에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모 분야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 역량 강화 등 5개입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은평의 여성단체와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